월요일이면 원래 화끈하게 지난 이슈들을 인물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탄핵 국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런 한 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지은의 통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지은 위원장의 날카로운 분석들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예. 자, 위원장님, 너무나 해맑게 사진이 나와가지고, 이거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세상에. 이호 작가가 네. 눈에 딱 꽂힌 거야. 도대체 저 머리띠를 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네. 야, 저게 언제 제가 일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목요일. 네, 제가 촛불 집회 나갔을 때인데요. 저 머리띠 자체는 놀이동산에서 산 건데 예. 실제로 윤석열 파면 저거는 저희 어머니 76세 되신 어머니랑 제가 같이 간의 수공업을 했습니다. 세상에. 저희 어머니가 야, 윤석열 빨리 파면 안 되냐, 잠을 못 자겠다라고 하면서 예. 너 나가서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몸으로 알리기 위해서 제가 뭔가를 좀 하겠다 해서 예. 둘이서 같이 프린트하고 같이 자르고 코팅지 붙여가지고 아니, 그렇게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표정도 너무 좋으신 게, 그러니까 우리는 축제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미리 윤석열 파면된 세상을 앞당겨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표정이 다 어두우면은 사실은 네. 무슨 장례식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싸우고 있는 분들을 보면 나도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요일 날 저 사진이 그 금요일 날서부터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하더니 토요일 날 100만이 모였습니다. 세상에. 아유,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100만이 모인 건 아니겠지만. 아니에요. 예, 저런 표정을 갖고 있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특히 이 젊은 유권자들의 모습이 정말 많이 사진에 찍혔거든요. 네. 그리고 100만이 정말 모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우울증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내란성 악몽을 꾸고 있거든요. 그렇죠. 밤에 잘 때마다 잠을 잘 못 자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제가 이제 막 친구랑 얘기를 해요. 제가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야, 네가 그 말에서 탄핵 기각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야, 나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야. 막 이러다 깨는 거예요. 완전 너무 괴로운 꿈인 거예요. 나 때문에 기각되면 어떡하지? 야. 너무 괴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회에 나가면 비슷한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래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우리 될 거야. 그다음에 윤석열을 파면한다 외치고 구호 외치고 노래 따라 부르고 하다 보면 좀 기분이 나아지고 위로가 되고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연대의 힘이구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집회장을 찾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근데 거기에 가야만 안심된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차라리 거기 있는 게 안심이 돼요. 예.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잠을 못 자잖아요. 다들 다 똑같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면 이제 저의 전매 특허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이제 컨텐츠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폭삭 소가수다를 갖다 2번을 봤어요. 그거 재밌다면서요. 8회까지 기가 막힙니다. 드라마 기가 막힙니다. 계속 울면서 봅니다, 진짜.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다가도 지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TV를 끄면은 그때부터 정적이잖아요. 네. 집에 다 자고 애들 아내 다 자고 저 혼자만 남는데 그렇게 정말 이 탄핵이 반드시 되겠지 하는 확신을 누구한테서부터 듣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한답니다. 진짜.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혼자서 막 그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야말로 각자의 신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너무나 힘든 그런 밤이 오면 손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파면을 이뤄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굉장히 뜻깊은 손님이 한 분, 촛불 집회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빛의 혁명이 동참해 주셨어요. 제가 현장에서 저걸 들었거든요. 저 얘기 들으셨죠? 네. 어떠셨습니까? 정말 제일 처음에
이제 저는 내란숙의 윤석열, 이상민, 김용현, 여인형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입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정말 주역들이잖아요. 예. 수계와 우두머리와 완전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제가 그 모교 충암학교 이사장 윤명하다 했는데 사람들이 순간 정적했다가 와 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예. 이렇게 나와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전두환의 계엄을 겪었다. 그 공포가 그날도 엄습해와서 12.3 비상계엄 당시에 광장으로 여의도로 못 갔다.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그 일당을 들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 번 선정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SNS에 올렸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정말 저분만이 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여기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근데 사실 저분이 부끄러워할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고 있고 본인들만 안 부끄러워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데 되게 울림이 컸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지만 충암 재단을 망쳐놓고 그 안에서 학생들의 정말 급식비까지 그 횡령해 먹던 그렇게 먹었다고 추정이 되는 그 이사장은 지금 쫓겨났습니다. 아, 네, 쫓겨났고 2022년에 관선 이사장, 네. 관선 이사장이 파견이 돼서 지금 학원을 정상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충암고가 어떤 학교로 유명했냐면 학생들한테는 일원 한 장 안 쓰는 학교. 그러면서 야구부만 네, 그렇죠. 야구부가 되게 유명하죠. 예. 근데 그 야구부도 그쪽 내에서는 돈을 갖다가 그래도 지원을 해주는 건데 네. 다른 그 야구부들보다는 지원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구부가 공이 충분해야 되고 배트가 충분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동문이 지원해주고 뭐 이러면서 견딘 거예요. 그런 학교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충암고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를 네.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사장님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놓치고 있으면 네. 저길 다시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놈들이. 네, 그 네. 나쁜 놈들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암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야 저런 내란 수괴들을 키워내는 학교가 사라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분이 말씀하신 걸 보면서 검찰 동호회인가요? 거기가 생각이 났어요. 네, 김규현 맞아요. 변호사가 이렇게 문자 공개한 거 있잖아요. 그 검찰 동호회는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막 했던 그런 단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구속 취소가 된 게 여러분의 협조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문자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윤석열이 비록 이 내란 수괴와 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충암학원을 나왔지만 충암학교를 나왔지만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고 역사의식과 민주의식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네. 굉장히 비교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도 아주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교사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이사장, 그 재단의 전행이 끝난 이후에는 아주 좋은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내란 수괴를 배출하는 학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란 수괴들을 찬양하고 선동하는 그런 아이를 키워내는 학교들이 막 있어요. 네. 대표적인 데가 애터미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이런 데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하는 데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네. 빨리 아이들을 그 학교에서 구출해 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동 학대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청소년 학대가 진행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체포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릇된 죄책감을 심어주는 건 아동 학대입니다. 네.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잘못된 종교적 편견을 갖게 하는 그런 교육은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네.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그 암살
네, 그 시나리오에서 제보가 있었었죠. 그래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 땡명 뉴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땡명 뉴스 갑니다. 자, 이재명 대표 우리가 경호한다. 네. 이 글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글을 페북에 썼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당으로 여러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뭐 전직 HID, 전직 707 요원들이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에서는 이제 경찰 쪽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내일부터는 전담 경호팀이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담 경호팀이라는 거는 보통 신변 보호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경찰에서 그냥 각자 자기 업무를 하면서 자기 근무 시간에 뭐 주거지 주변을 순찰을 한다든지 출퇴근 시간에 그냥 이제 출퇴근 지원을 해주는 정도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전담으로 마크를 하는 전담 경호팀이 붙는 아주 강화된 형태의 경호가 있는데 예. 이번에는 두 번째가 경호를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나. 네네 아주 예. 잘 된 거죠. 너무 잘 됐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경찰에서 봤을 때도 실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전에 테러가 있기도 정말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라든지 지금 이제 구구가 하는 행태들이 이재명 죽어야 된다, 뭐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강화된 형태의 경호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되어서 이제 경호팀이 아마 내일부터 경호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우리가 단독이죠? 네네. 예. 네. 김석수 TV 단독으로 알려드립니다. 경찰 측에서 정말 그 밀착 경호를 내일부터 네. 제공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고의 경호팀이 네. 붙을 것이다. 예, 네. 이건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말. 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전에도 계속 이제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위험성을 평가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밀착 경호를 하게 되고 한 대여섯 명 정도가 계속해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경호를 하게 되면 우리 지지자들도 좀 그렇죠. 유의해야 되고 협조를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6가지로 이렇게 어떤 누리꾼께서 정리를 네, 정리를 그림으로 딱 해주셨어요. 네, 와. 잘 해주셨습니다. 박수. 야,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 진짜 칭찬해야 돼. 네네네. 누가 돈 줘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주절주절 글로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썼는데 네. 이렇게 깔끔하게 또 한 장으로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일단 허용된 장소 외에서는 악수 접촉 시도하지 말 것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썼는데요.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김진성이가 맞습니다. 지지자를 가장해서 해서 갔잖아요. 악수하겠다고 맞습니다. 와가지고 그 짓을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호팀이 배치가 되면 경호팀은 이재명 대표 1m 정도로 이렇게 앞과 뒤를 이렇게 다 경호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경호팀으로부터도 한 2m 정도는 떨어져 맞아요. 계셔 주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대응 거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눈앞에 길거리 갔는데 바로 눈앞에 뭐가 확 튀어 들어오면 못 피하잖아요. 그렇죠. 막지를 못하는데 저기 100m 앞에서 뛰어 들어오면 우리가 막을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최소한의 시간이 한 2m 거리거든요. 그래서 경호원들한테도 붙으면 안 되고 우리 지지자분들은 한 2m 정도는 사이를 띄워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아쉬우시겠지만 악수라든지 사진 촬영이라든지 몸을 만지고 이러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예. 지난번에 제가 선거 나갔을 때도 대표님께서 저 지지 유세를 해주러 오셨는데 저랑 한 몇백 미터를 같이 걸으셨는데 지지자분들이 뒤에서 잡아 당기고 사진 찍자고 막 엄청 당기세요. 예. 네,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당분간 민감한 네. 이 시기에는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호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되신 다음에 하시자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대통령 됐다고 윤석열이처럼 총 들고 그 경호원 대동에서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 개한테만 입술을 허락하는 김건희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 행사 같은데 다 그 전에 다 확인을 해서 안전한 그렇죠. 분들만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 지지자들이 보호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맞습니다. 쉽게 잘 모르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가지고 네네.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뾰족한 물건이나 손깃발을 갖고는 특히나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 손깃발 같은 거 그냥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경호관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저 사람이 혹시 찌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싶어가지고 전부 거기에만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진짜 위험한 사람을 차단하지 못할 수가 맞아요.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흉기로 변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든 이제 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네, 네. 자기가 먼저 그냥 바깥으로 그거 놓고, 네, 그거 혹은 놓고 오시던가.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인데요.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 누구 시의원입니다 인사하러 막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죠. 그다음에 가까이에서 사진 찍혀야지 본인 홍보에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악수를 하려고 하시는데 경호관들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죠. 똑같이 밀어낼 건데 그러면 아니 내가 누군데라고 하면서 거기서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경호관들이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내가 누구 시의원인데라고 오는 사람들을 막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양복 입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런 분들도 내가 무슨 위원장, 내가 무슨 시의원, 구의원 이러신 분들도 일반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그냥 눈인사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지역의 위원장님들이 전 네 번째 것을 주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악의적으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기 위해서 영상 찍어갖고 그거 극우 유튜버들한테 주어서 방송하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은 저렇게 본성이 나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실제로는 저렇게 안 만나고 카메라 들어왔을 때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저렇게 밀착 경호를 하다가 주변 사람들을 밀쳐내는 장면들 이런 게 찍혔다. 너무 좋죠. 아, 그렇죠. 게다가 누군가 하나가 또 깽판 부려봐요. 내가 이제 구의원인데 말이야. 맞아. 이런 식으로 뭐 나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의원이라고 가장을 해서 접근해가지고 일부러 소란을 피울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지역위원회에서 먼저 자제시키고 맞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런 분들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은 따로 구분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요. 있잖아. 왜 굳이 거리에서 그러려고 그래. 안전한 곳에서 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기회가 많으니까 굳이 거기 가서 자신을 어필할 필요가 없으시다. 특히 맞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이제 집회 행사장 주변에 고층 건물. 야,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고층 건물 옥상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요. 옥상을 잠궈 주시고 특히 이제 주변의 고층 건물에 기자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올라가서 사진 찍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럼 기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자 신분증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큰 가방을 들고 올라간다 이러면 절대 안 되죠. 상대방 동의하에 가방을 좀 확인해 주시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못 가신다. 이렇게 출입자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러시아제 권총 이게 사살할 수 있는 거리가 30m 정도 된대잖아요. 30m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30m라고 하는 곳이 꽤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 멀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쏜다 그러면 사거리가 또 늘어나요. 그럼요. 그리고 훨씬 쉽습니다. 쉽고요. 그리고 직선거리, 단순히 직선거리는 중간에 그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옥상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저격수들이 가질 수 있는 총 같은 경우는 뭐 멀리는 100m 이상 이렇게 사거리가 간다 그러는데 지금 그 제보가 들어온 건 한 30m 정도가 이제 그 거리를 넘어서면 이제 맞고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위에서 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달리는데 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그 사거리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고층 건물 굳이 고층이 아니더라도 지나가실 때 단층이라도 옥상에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꼭. 네. 예. 그리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 경호할 때는 이런 부분 다 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테러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테러를 당하신 분이고 지금 뭐 서부지법 난동사태라든지 구구에서 저렇게 선동하는 걸 보면 저는 정말 1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조심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런 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러브님의 질문이 아주 또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경호 강화가 바람직하긴 한데 이번 제보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열린 공감 지시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맨 처음에 제보를 하신 분은 부산 지역의 잼잼 자본단의 단장인 오재일 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먼저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한테 제보를 하면서 몇몇 의원들 함께 제보를 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커뮤니티에 특히 먼저 단톡방에 올렸고 그 단톡방에 올린 것이 커뮤니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잼잼 자본단 부산 지역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제일 먼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오재일 씨하고 통화를 해서 본인이 최초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김성수 TV에 출연을 시켰습니다.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출연을 시켰어요. 이게 첫 제보가 오재일 님의 제보가 맞고요. 오재일 님의 지인이었던 분의 제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열린공감 TV에서 한 제보의 그 절반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게 부풀려진 겁니다. 따로 제보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특히 열린공감에 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 정보사의 대회 출신이신 분인데 부산에 거주하시고 부산에서 이제 지인으로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어그로를 끄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는 김성수 TV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제보가 있으면 꼭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모방 범죄들이 막 생겨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서현역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수십 건,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어떤 살인 예고글과 실제 칼부림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극우 난동 세계, 이 세력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마구 나오고 있는데 누군가, 뭐 이런 뭐 러시아제 총을 가지고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해서 내가 영웅이 되어보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목사이자 교수인 새끼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뭐 지가 암살당할 때는 어떤 고통을 느낄지 뭐 자기는 뭐 고통스럽고 남은 그거는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방 범죄도 끊어내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반드시 알려야죠. 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경호팀이 이제 생겨난 거거든요.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구속 취소와 또 헌재에 관련된 찌라시를 갖다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 정말 감동적인 교수님 한 분, 목사라고 하는 더러운 교수 말고 감동적인 교수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차성한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판사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나 이분 때문에 눈물 흘렸잖아요. 금요일날 자정에. 맞아요. 네. 어젯밤 금요일날 자정에 한번 이거 관련 영상 있습니까? 피디님? 한번 보실까요? 금요일날 자정입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 어젯밤 판사 출신인 차성한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습니다. 밤 12시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항고장을 출력해왔고 양심 있는 검사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불복할 수 있는 검찰의 즉시 항고 시한은 밤 12시. 수사팀 검사 한 명만이라도 즉시 항고장을 제출해달라며 마지막까지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피켓을 들고 20여 분간 1인 시위를 했지만 검찰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2시 6분입니다. 자,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저렇게
법 기술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 취소하자 그냥 윤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수사팀이 그럴 수 없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지만 심 총장은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석방 지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중적 행태는 금세 드러났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는 즉시 항고에 다시 수감까지 시켰던 겁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도 MBC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마 대법원 결정까지 무시하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조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불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니까요. 저도 너무 감동적이었었는데. 저런 분이 대법관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헌재 재판관이 돼야 되고. 맞습니다. 저분이 누구시냐면 윤석열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경호처 직원들이 처음에 앞에 막아서서 1차 집행이 실패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경호처 직원들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해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거부하는지 글 써서 올리고 만약에 그걸로 문제 생기면 자기가 변호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던 참 맞습니다. 교수님이십니다. 정말로. 행동하는 네. 법조인. 참 법조인.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이 국면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진짜 법조인들이 있는데요. 서강대 로스쿨의 임지봉 교수님을 네. 비롯해서 차성환 교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존경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검사들 진짜 비겁하네요. 그러니까요. 단 한 명이 안 나와요. 진짜 저거는 성경에 보면은 네. 의인 한 명을 기다리는 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랑 너무 지금 비슷한 거예요.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아요. 니들 검사 새끼들 중에선 한 명만 있으면 그 수사팀에서 한 명만 있었으면 검찰 해체가 안 됐을 거야.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냥 해체시켜야 됩니다. 경호처가 지금 이 내란의 내란 세력의 준동에 그냥 힘입어서 김성훈 체포를 방해했던 네. 그런 상황들과 또 네. 그 체포영장의 방해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던 간부를 해임을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그 윤석열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네. 그 이후에 경호차장 회의에서 부장급들하고 본부장급들이 전체 회의를 했거든요.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말을 하라고 했대요. 근데 네. 다들 이제 그 경찰 국수본의 체포영장에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3부장이거든요. 이 3부장이 거기서 이제 우리도 국수본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성훈 차장은 사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분이세요. 네, 용감하게.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바로 대기 발령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언론에 나왔더니 야 사퇴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거 무슨 대기 발령이냐라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대기 발령을 시킨 게 아니라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기밀이 이 3부장이 국수본에 있는 관계자를 만났는데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내부 기밀이라든지 근무 상황이라든지 뭐 시설물 어디 있는지 이거 도면 다 넘긴 거 아니냐 명확한 물증도 없이 네 그러면. 그렇게 했고 여기서 이제 해임 결정이 됐다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네. 지금 또 다시 뭐 결정이 아직 뭐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예. 다시 또 마치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목이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결정이 안 났다고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을 했잖아요. 그 결정 난 거잖아. 의결은 난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경호처장이 네. 결재해가지고 위에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장관인가요? 그쪽 거쳐서 그냥 네. 바로입니다. 행안부 장관 거치지 않고 처장이니까 바로 그냥 최상목이 결정하면 그냥 끝나는 총리가 겁니다. 결정하면 끝나는 건가요? 네네. 근데 지금 총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총리 대행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이분이랑 개인적으로 알아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네. 그래도 윤석열이 구속이 되고 어쨌든 이제 그 김성훈이 근데 구속이 계속 안 됐잖아요. 안 김성훈이 됐죠. 불안불안해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이 구속이 취소가 되고 돌아오면서 큰일 났다. 네. 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는데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겠나 이러면서 굉장히 좀 불안해 하셨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징계위원들 대부분이 그냥 죄를 정해놓고 자신을 신문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특히 김성훈 차장 편에 있는 내부위원 둘을 내부위원으로 선정을 했고 외부위원들도 마치 이야기를 다 사전에 지침을 받은 것처럼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나 증인도 없이 정황상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근데 이제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그렇죠. 억울하죠. 그리고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원칙주의자세요. 그다음에 경호처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큰 경호관이었었고 예. 오히려 진보나 보수나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보수예요, 보수 쪽의 보수 쪽. 성향이신 예. 분이세요. 저는 이분을 한 10몇 년을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그리고 절대 그 내부 저랑 친한데도 내부에 있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세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 내부의 기밀을 유출하거나 이럴 사람은 절대 아니고 분위기를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내부 분위기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내가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내부 기밀을 얘기를 할 사람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승진이 잘 안 되고. 맞습니다. 진짜 참.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어디서 그냥 굴러먹다가 온 쓰레기 같은 놈이 차장을 하고 있으니.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순리대로 저 김성훈 차장이란 자는 진짜 김건희가 아니었으면요. 차장을 달 수가 없는 자예요. 맞습니다. 진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그 통신 담당하던 그 기획통 맞습니다. 출신이 무슨 네네. 그러니까 현장 출신이 아니죠. 원래 현장 출신들이 되는데 현장 출신도 출신들 아니고. 차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지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잖아요. 경호처장은 저렇게 대통령 바로 옆에서 자기 얼굴 드러나게 근무를 하지 않거든요. 저거는 그러면 안 수행실장, 돼요. 수행실장 정도가 하는 건데 맞습니다. 저 사람은 나 보라는 듯이 그냥 계속 윤석열 옆에서 사진 일부러 찍히고 있는 겁니다. 쟤는 지금. 이벤트 잘해서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것도 예, 예. 이벤트였다니까? 그러니까요. 저게 김성훈의 이벤트예요. 맞습니다. 이재명의 그 구속 이후에 걸어 나오는 장면을 지가 창조해서 만든 김성훈식의 윤석열 부활 이벤트인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철학이 없냐면 저 대가리로 걸어가게끔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걸어갈 때 저렇게 걸어가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어퍼컷하고 아유. 이 사진은 굉장히 우리 구독자들이 싫어하니까 눈을 좀 가려주세요. 눈을 정말 피디님.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정말 순리대로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김성훈이 구속이 되면 상을 받았어야 할 그 그런 분이. 3부장이 지금 저런 고초를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또 제대로 자기 일을 하는 곳에서는 또 이런 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일보에서도 이 정도 나왔으면은 뭐 이제는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김종인이 보냈으니 만나달라라고 하면서 명태균과 함께 오세훈의 면담 요청을 했다라는 진술까지도 오 시장 측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뭐 그러면 오세훈의 주장은 다 완전히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세훈이 저랬더니 이제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정선거로 아예 극우들의 아이콘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안 되면 부정선거네요, 그냥. 그렇죠. 부정선거만 한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야, 결국 종착지는 부정선거군요. 뭐 자기가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그러면은 자기가 못나서 졌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시잖아요. 네, 네. 그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맨날 맞아요. 시험이 어려워서 졌다 그러고 문제가 잘못됐다 문제가 그러고. 잘못됐다 네, 그러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 아 정말 비굴합니다 정말 오세훈.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가는군요 이제. 하지만 오세훈이 확실히 명태균 때문에 날아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또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오세훈은 반드시 기소된다. 내 옆방으로 올 것이다. 옆방으로 올 것이다. 네, 그런데 홍준표는 10배다. 아, 맞아요. 그 자료에 10배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명태균 측 변호인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한동훈도 한 방에 날릴 건을 가지고 네,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명태균 특검은 또 거부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 어쨌든 뭐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그 전에라도 명태균은 지금 너무나 많은 녹취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특히 김건희랑 직통을 했고 네. 윤석열과 직통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럼 김건희가 그 입이 그냥 건 여자가 네. 한동훈 욕설 한 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참 진짜 사방팔방 다니면서 욕설하고 있는 사람들은 욕설을 참질 못해요. 네. 다 증거가 널려 있어. 사람들이 몰라서 안 까고 있는 줄 알아 지금? 그리고 대선 때 그리고 2022년 지선 때는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셋이가 거의 패밀리 수준으로 굉장히 그럼요. 친했을 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아래강님은 부정선거로 서울시장 됐으면 반납해라. 반납하셔야죠. 반납하셔야죠. 빨리 반납하기 빨리 반납하기 바랍니다. 자, 이건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께 꼭 해설을 부탁드렸는데 민감 국가에 올랐는데 2달 동안이나 그 관계 기관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걸? 정말로 얼마나 무능한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네. 이 얘기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나왔을 때 그때 한겨레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정부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확인 중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까지도 몰랐던 네. 거예요. 한겨레 전화 받고 제 생각엔 그때 처음 알았던 처음 것 한 같아요. 거죠.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1월경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 전서부터 민감 국가로 올릴 걸 검토한 것만 그렇죠. 몇 달이래요. 네. 그러면 원래는 검토할 때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비가 들어가야죠, 그때. 그럼요. 그거 하라고 지금 뭐 외교부든 어디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계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미친 새끼가. 그렇죠. 참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완전 못하고 있는 거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성락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이 한국의 정부는 정보를 보안을 지키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대요. 위성락 위원장의 말로는 네, 여러 네. 가지 분석이 있지만 아니 뭐 빤스까지 다 벗어주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보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미국은 바로 옆에서 도청 다 했고요. 도청 당해도 뭐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죠. 네. 그럼 중국은 안 했겠어요? 중국은 안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뭐 회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은 정보가 다 새나가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일본한테 새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일본 간첩들은 아예 거의 노상상주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어떤 정보가 새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환기를 하기 위해서 그 간첩을 잡았다는 거예요. 야. 그 우리 국정원이 계속 네, 가가지고 네. 뭐 명품백 주고 했던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자를 잡아서 했던 이유가 경각심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야. 항의는 못하면서 항의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핵. 네. 그렇죠. 핵무장하자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더라. 나경원이 작년에 그 얼마 뛰었습니까? 맞아. 예, 전당대회 할 때부터 해가지고 여당의 주요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심지어는 이 나경원은 그때 당시에 핵무장에 대해서 뭐 태도를 갖다 밝히지 못하는 사람은 뭐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안 의지가 없다, 자세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맞습니다.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은 정말 그 미국에서는
핵 무장하자는 얘기는 미국과 동맹을 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핵 확산 금지 조약 뭐 이런 거에 다 가입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렇죠. 그래서 NPT도 탈퇴하겠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왜 경제 제재를 하는데요? 핵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 뭐 미국을 우방이라고 하면서 무슨 우리가 핵 무장을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진짜 감당도 못할 거를 갖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는 건 중요하고 나라 말아먹고 완전 박살나는 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청구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지네들이 다 이 난리를 저질러 놓고 권영세는 오늘 또 거기에다 대고 민주당이 저 너무 기가 찼어요. 탄핵을 해서 그렇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 그렇고 또 무슨 뭐 민주당에서 대북 송금을 해서 그렇대요.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이 대북 송금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게 다 밝혀졌는데 그게 원래 변호사비 대납 비용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 비용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방북 비용으로 둔갑을 시켜갖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레알입니다. 레알 여러분 이게 권인세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대표가 그 민주당의 당대표가 대북으로 송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 국가가 안 될 수가 있네. 그런 여당 당대표가 있으니까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아니 그리고 그때 당시가 몇 년 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2018년 19년 이때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민간 국가가 됐어야지. 그러니까. 등신들아. 아, 왜 하필이면 2024년 10월 어림서부터 그거를 고민을 하냐고 미국에서. 아이고. 정말 본인들이 반성을 하고 자성을 해야 될 마당에 이것 또한 적반하장격으로 야당 탓을 하고 있으니 정말 스스로는 이걸 믿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 밑에서 써주는 보좌관들도 굉장히 현타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권영세가 진짜 권영세면 권주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작. 네, 주작권이라고. 네. 주작의 대가예요. 지금. 듣기에는 그렇듯하잖아요. 지금 네. 벌써 극우 유튜버들은 이거 갖고 찍고 까불 난리 났어요. 민간 국가 된 게 이재명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정말. 진짜 레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원인이라고. 이런 뻔뻔스러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난 정말 너무 기가 차가지고. 자, 여러분께 이제 그 자료들 갖다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민간 국가로 지정된 25개 나라를 보십시오. 조지아, 대만. 대만은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반도체 관련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 국가로 걸어놓고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중국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네. 도대체 그러면 러시아, 몰디비아, 벨라루스,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중국, 타지키스탄.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이고 그렇죠. 말 안 듣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전쟁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리고 쿠바나 이란이나 수단이나 시리아, 북한, 리비아, 북한하고 동일한 수준이 됐어 우리가. 저기 이제 테러리스트 국가거든요. 테러 지원 국가. 그러니까 테러 지원 국가보다 살짝 위에. 그러니까 저기 우리 민간 국가에서도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이 됐다가 풀려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정보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냐면 뭐 핵 관련한 거라든지 아니면 AI 관련한 거라든지 원자력 관련한 거에 대해서 같이 뭐 논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학문적으로 뭐 기술 협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다 빼겠다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연구하고 이런 공동 연구 이런 거에서 다 빼겠다는 거거든요. 위성락 의원의 말이 너무 논리적인 게 에너지부가 했잖아요. 에너지부가 했으니 핵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정보 보안을 얘기했다니 당연히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흘러나가지 않게끔 튼튼하게 보안을 잘하는 데가 민간 국가가 아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에너지부,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데서 핵과 관련된 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공동 연구하면 여기에 대한 걸 가지고 가서 자기 핵 만들고 확산하고 하는데 쓸까봐 지금 우리를 거기서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안 만든다고 해도 그 정보를 갖다 중국이 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보사의 군무원이 아주 중국한테 돈을 받고 막 정보를 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도청 기본으로 되고 있고. 네. 이런 건들이 결과적으로는 저 민간 국가로 가게끔 만든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놈의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친중 반미 이재명과 민주당의 원인이다. 그럼 대북 송금해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민간 국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되는데. 야.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러니까 정말 보안에 취약하다. 그리고 핵무장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딱 민간 국가로 지정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권영세하고 나하고 손모가지 걸고 한번 내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손모가지 자르기. 쓰레기 같은 인간들 하죠. 자 보세요 지금 니네들이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고 있나. 이게 외신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칼럼인데요. 윤석열이 브랜드 코리아를 갖다가 망가뜨렸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제목이 저래요. 그래서 그거를 니케이 아시아라고 하는데 게재가 된 건데 그 김종호님이 이제 요약을 해서 여기다 올려놨어요. 네. 네, 이렇게 올려놨어요. 한번 자세한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핵심은 자. 한국이 이런 성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삼성, K-POP. 현대차, 그리고 K-팝이 있다. 근데 삼성 지금 망하고 있죠? 이재용 때문에? 그렇죠. 이재용이 승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박근혜하고 윤석열이에요. 이재용이 승계하지 않았으면 삼성이 저 따위로 갑니까? 현대는 보세요. 정의선이 그래도, 당당하게 상속세 내고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정의선이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선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K-팝이 있다. 블랙링크의 리사는 오스카상 무대에 K-팝 아티스트 최초로 네. 무대에 섰고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 2를 시청 중이다. 이제는 폭삭 소가수다도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건 계속 될 건데 80년대 민주화 이후 계엄령이 한국 역사에서 완전 소멸되었던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저는 그 다음 비유가 굉장히 예. 마음에 딱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합선을 일으키려는 네.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불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천이 뭐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천이라는 게 민주화, 우리나라의 그렇죠. 민주주의 완전 끝장날 수도 있다. 전기 합선이라고 하는 걸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망치려고 했는지를 네. 정확히 설명했어요. 윤 개인이 저지른 잘못이지만 그 대가를 수백만 맞아요. 명이 치르게 될 지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몇 년, 몇십 년이 지나야지 이게 회복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 대표라고 하는 새끼가 비대위원장이라는 놈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갑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조갑제가? 지금 당신들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얘기해. 정규제도 그렇게 얘기해요. 정규제도. 그런데 지금 나경원이니 칠레레 팔레레 뛰어다니는 건 캐비넷에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걔네들이 왜 저러고 다니겠어요. 왜 저러고. 자, 더 이상 분통 튀는 얘기는 그만하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또 전해드립니다. 헌재 때문에 너무 지금 고구마 먹은 것처럼 힘드시죠? 찌라시 박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유 찌라시의 직결판 기사예요. 아니 직결판.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언론이야? 네, 이게 언론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네. 주필이 고성국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도대체 누구냐고. 이거 누가 이런 거 쓰는 거냐 이랬더니 주필이 고성국이라고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아시아투데이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뭐 엄청난 그런 인간들이 방송이랍시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런 조회수 올려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네. 제가 저기 출연했었어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신혜식이랑 같이. 네.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장난이 아니죠. 그냥 거의 쌍욕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예.
진실을 얘기를 했죠. 네. 처음에는 그래도 그 본부장님이 있어갖고 조금 견디는가 싶더니 본부장님이 교체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제일 처음에는 내가 저 사람을 한 명이라도 설득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없으면 저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좀 밝혀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 목표 중에 하나는 네. 한동훈을 악마시켜야 되겠다. 들어가서 둘이서 한동훈 욕을 그렇게 했거든요. 아, 네네. 그거를 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아, 그래요? 한동훈 욕은 마음껏 해줄 수 있게 네네네. 한다. 그래가지고 한동훈은 배신자로 확실히 아시아투데이 구독자들한테 찍혀 있습니다. 네네. 인식은, 그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네요. 자, 네. 헌재 판결에서 지금 쟤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각하가 될 거라고 하고 있고 정영식이 이걸 각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네. 헌재의 형식적인, 절차적.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각하를 시키려고 한다. 이런 네네. 찌라시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일단 각하와 기각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각하는 형식적인 내용. 네. 을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각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각이라는 것은 내용적인 면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점심 맛있는 걸 먹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뭘 먹을까가 얘기 나오는데 예를 들어 마이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각하. 마이크를 네. 먹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컵 이런 네. 건 각하예요.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오늘 뭐 중식을 먹자, 일식을 먹자, 그다음에 뭐 고기를 먹자.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먹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본안에 올라와서 요거는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토론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건 맛없다 이러면 기각이 되는 거고 그렇죠. 맛있다 하면 이제 인용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각하라는 거는 아예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걸 각하라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각은 되기가 너무 힘들다. 내용만 봐서는 절대 이게 기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를 계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란이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내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선관위 갔고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했고 막았고 그다음에 포고령 1호가 분명히 이게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리고 기각사유는 아니다. 요거를 같이 설명해 주시면은 귀에 더 쏙쏙 들어올 것 같아. 감사원장과 네. 또 검찰들을 네. 기각시키면서 그 판결문에 적혀 있던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탄핵을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검사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그 탄핵 소추권 남발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적시를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탄핵 소추권 남발이 아니다. 근데 윤곽근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탄핵 자꾸 하니까 윤석열이 계엄한 거 아니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그 헌재에서는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사들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소명이 되었고 그렇죠. 그렇다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탄핵 소추하는 거는 헌법 수호에 맞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남용된 게 아니다. 그런 거 네. 아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탄핵 소추권이 남용된 거 아니다라고 네. 분명하게 얘기를 분명하게 했거든요.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한테는 꼬리표처럼 뭘 붙였냐면은 니들이 자료를 안 내가지고 따져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기각된 게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네, 했고 네. 감사원장한테는 너 법 위법했는데 위반했다. 법 위반했는데 근데 그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축의 위반을 누가 했냐면 총리가 했기 때문에 네. 감사를 아예 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 감사를 막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가 네. 그 령을 발동해 가지고 감사할 권한을 감사관한테 부여를 했기 때문에 네. 너는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 그래도 위헌성이 있다 그래도 네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 기각 이것만 중대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3명의 별개의 의견이 있었다. 요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나머지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8명 전원이 공무원법 위반했어요. 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네.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8명 모두가 네. 거기에 3명은 거기에 더해서 감사원법과 헌법까지 위반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 위반은 분명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위반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대통령실을 갖다가 맞습니다. 감사를 했어요. 감사해가지고
국회가 그러면 감사한 내용의 회의록을 갖다 갖고 와라. 네. 거부했어요. 네, 거부했습니다. 검사원장이 감히 네. 국회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거야. 근데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관전에 국민들이 알면 크게 분노할 아주 호화로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저렇게 뭐 골프 치는 것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뭐 사우나가 있네 없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그래서- 숨겼잖아. 네. 그래서 그때 회의록 열람하겠다 이랬더니 회의록도 안 보여주면서 사유도 소명을 안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하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다. 10조 4항 4조 1항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거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거든요. 맞습니다. 이 사람 기소될 겁니다. 이거 네. 지금 고발돼 있잖아요. 고발돼 있습니다. 예, 수사 제대로 한다면은 기소되고요. 빵에 기소됩니다. 갑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원장이 뭐 기고만장하고 나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본인 범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파면은 아니지만 그 밑에 뭐 다른 잘못은 충분히 있는 거고 어떤 기자가 이야기를 했던데 이거 퇴학은 안 당했을 뿐이지 퇴학만 안 당했을 뿐이지 이거 정학 사유는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럼 얼마 정도를 해야 퇴학이 되는 거냐? 윤석열 정도 하면 퇴학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윤석열 정도 하면. 내란 일으키고 이러면 퇴학이죠. 그게 뭐냐면 감사를 하면서 이 뭐 헌법 기관들이잖아요. 다 네네. 선관위도 헌법 기관이고 또 무슨 지금 감사를 하면 안 되는 곳인데 감사하는 곳이 또 어디더라? 뭐 하여튼 그런 지금은 성관이고 성관이 원래 예를 들어서 하고 국회라든지 국회, 사법부 뭐 이런 데다가 사법.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다 근데 위반이죠. 근데 이제 선관위를 갖다가 감사를 갖다 했는데 감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네. 압수수색에 준하는 만큼 자료를 탈취해 갔다. 이렇게 네. 되면은 얘는 헌법기관의 그렇죠.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네. 파면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하는 거 그냥 안 보여주고 뭐 이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보기에는 아이씨 이 자식이 그렇죠, 말이야. 위법을 했는데 아이 선은 맞아요. 마지막 선은 지켰네. 네네 그런 겁니다. 근데 윤석열은 총 들고 들어갔잖아요. 아 그렇죠. 창 깨고 들어갔잖아요. 끌어내라 그랬죠. 4명이서 1명씩 끌어내라 그랬죠.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위헌이 아니면 뭐예요? 이게 어떻게 기각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냥 특히나 그러니까요. 너무 불쌍해. 나는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맨날 그 총알바지 되고 있는 그 어르신들이 불쌍할 뿐이에요. 돈 10만 원에 그게 됩니까? 본인들이 이제 다 빵에 갈 건데 줄줄이.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헌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뉴탐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제 심야 시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뉴탐사는 조금 더 다른 포인트에서 그 부분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절차상 문제를 갖고 네. 막 파고드니까 네. 헌법 재판관들이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상황에서 저 새끼들이 물어뜯을 수 없는 정말 제대로 된 판결문을 써보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몇 가지가 이제 걸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보를 듣기로 윤석열의 신문 조서, 이 네. 신문 조서를 갖다 활용했다. 근데 구속 취소가 됐으니 애초에 구속해서 신문 조서를 작성한 게 불법이다. 네. 이러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이 부분을 네.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솔직히 신문 조서 자체가 없대요.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 공수처에서는 체포만 했고 나중에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부 거부하고 예. 그랬었죠. 그래서 조서가 없습니다. 예, 검찰도 다 거부했죠. 네,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공수처 수사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헌재에서 공수처 자료를 받은 것 자체가 없고 네. 검찰에서도 이제 뭐 수사를 못 했죠. 왜냐면 연장을 시켜주지 않아서 그렇죠. 바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진술 조서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서가 있는 거는 군인들 조서예요. 군인들 조서, 김용현 조서. 예. 그래서 그 조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혀 절차상 문제가 되는 게 네, 없어요. 그래서 그럼 뭐가 절차상 문제일까 그랬더니 야 이게 진짜 한덕수가 네. 탄핵이 인용이 될 정도가 되느냐 기각이 될 정도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최상무기가 권한대행을 한 것을 갖고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와, 법정, 진짜. 저도 사실은 왜 한덕수 먼저 해라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런 꼼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야, 이 버꾸라지는 진짜. 난 진짜 기가 막혀서 별의별 상상력을 다 발휘한다 이런 생각이 예. 들던데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한덕수가 기각이 돼서 다시 돌아오면 한덕수의 탄핵 자체가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최상목이 했던 결정은 전부 다 무효. 무효가 된다. 다 무효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무효가 안 되는데 네. 무효라고 주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일단.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2명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러면 8명이 아니라 6명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주장인 거예요. 맞아요. 와, 나 이 참 상상력이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예. 일단 절대 무효가 되지 않고요. 설령 이제 이게 기각이 돼서 다시 돌아가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면 지금까지 했던 거부권 그다음에 지금까지 다 했던 무효야, 그것도. 인사 이거 어떻게 할 다 겁니까? 무효야 이 자식아. 그러면 다 지금 특검 들어가야 돼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유, 예. 정말 진짜. 근데 이제 그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 검토는 해봐야 되니까. 네, 네. 검토하는 아니, 시간들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게. 검토할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주장을 하려고 이러고 그래서 한덕수 먼저 해야 된다. 판결문을 써야 되니까. 한덕수 거 먼저 해야 된다. 먼저 만약에 해서 기각이 돼서 나오면 이제 그 주장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와, 난 정말 그래서 지금 이걸 같이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같이 선고할 걸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변론이 다 종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박성재하고 한덕수하고 같이 다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이번 주 내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결론이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아무튼 온갖 찌라시 뭐 무슨 2명이 기각 얘기를 한다 이런 건 다 개소리고요. 네. 그냥 찌라시입니다. 진짜. 그런 찌라시 믿고 그 자기네들이 마치 고급 정보 갖고 있는 것처럼 헛소리하고 있는 데들 가지 마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확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저 시비 거는 것들을 좀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부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의견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2명이 있어요. 그 2명이 다 물론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라서 그 시간 끌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이미 탄핵이라고 하는 것, 탄핵 인용이라고 하는 데서는 다 의견을 같이 하고 다만 우리가 시비 걸 일을 만들지 말자. 네, 네. 이런 입장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거 기억하시기 그리고 바랍니다. 절차적인 내용, 그러니까 각하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초반에 정영식 재판관이 이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다투어야 하느냐, 쟁점 정리를 주심이니까 쟁점 정리를 했는데 5개.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요건에 맞는가, 이 실체적이든 형식적이든 계엄령을 발동한 요건이 맞는가, 예. 포고령 1호가 제대로 된 게 위헌이냐, 맞느냐, 위헌이냐 아니냐. 세 번째가 이제 국회에서 국회 활동을 막은 게 맞느냐. 네. 네 번째가 성관이 가서 성관이 활동을 막은 거 맞느냐. 예. 다섯 번째가 체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고 이게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나오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계엄을 할 때 이게 이제 내용상 계엄의 요건이 됐느냐 하고 절차상 국무요원들의 국무회의가 국무회의. 있었느냐. 요거는 이 계엄을 선포하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 탄핵 심판의 절차를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탄핵 그러니까 각하 사유는 그러니까 전혀 첫 아니고. 번째 네. 논점에 속해 있는 맞아요. 그런 얘기예요. 네, 예. 네. 본안 그러니까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본안 내용.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상한 언론들이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얘기하고 극우 유튜버들이 막 엉뚱한 그 뇌피셜들을 갖다 얘기하는데 확실한 거는 그 정영식도 국무회의 그 의결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네, 다. 네. 그거는 한덕수도 인정했잖아. 최상목도 맞습니다. 인정했고. 네, 네, 네. 그걸 어떻게 절차상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탄핵 심판의 절차상 문제를 형식적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각하 사유 여부는 아예 쟁점 안에 들어간 있지도 않다.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 화끈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안 잡나 못 잡나. 못 잡나. 요거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김건희 국정 개입에 대해서 아직도 오리무중이다라는 주간 경향의 기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한 기사입니다. 단독 기사인데 김건희가 윤석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통령과 많이 싸웠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여사가 코치할까 우려돼 가지고 계엄 모의도 삼청동에서 한 거다 이러면서 김건희는 계엄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야. 여기에 이 품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품에서 김건희의 배경이 미국이냐?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의혹을 던지고 있어요. 저게 이제 최재형 목사랑 대화하는 와중에 뭐 혹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고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긍정 비슷한 대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명수하고 얘기할 때도요.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이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어. 아. 여론조사 나오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써나. 그랬다니까요. 네. 마치 뭐 더 큰 뒷배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자꾸 밀리고 그러지 않느냐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가 아니 동생이 모르는 세상에 있어. 내가 대통령이 된다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윤석열을 바지사장으로 두고 실제로 좌지우지한 주술사가 김건희고 네. 그 김건희 뒤에는 미국 쪽의 어떤 세력들이 뭐 자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 대한 인적 조직이나 뭐 이런 모든 면들을 지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정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FBI를 만나긴 했잖아요. 그렇죠? 검찰총장 시절 2019년에 네, FBI 네. 국장을 만났어. 이때부터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우에 김건희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실제로 이 세력을 저는 이제 추정컨대 네오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네오콘 세력들이 진짜 보호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라는 거예요. 김건희를 먼저 알게 됐고 김건희를 통해서 윤석열을 택해가지고 이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예. 거죠. 그리고 그 다리는 조나묵이에요. 아, 네. 조나묵이 일본 통이면서 미국 통이었어요. 그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긴 글이. 그래서 결국 김건희를 안 잡는 것 그리고 김건희를 검찰이 보호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사실상 김건희가 나오면은 엄청나게 털릴 것들이 이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진짜 미국 간첩들이 우수수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내용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뭐 지금까지 봐온 것만 하더라도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위에 있는 건 확실한 것 예. 같고 휴대폰을 마음대로 보면서 문자를 예. 보내고 이런 것도 하고 예. 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를 이끄는 실세가 김건희인 김건희고 것도 우리가 확인을 예. 했고 그리고 또 뭐 조태용 국정원장이랑도 계엄 전날 그날 문자도 주고받고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런데 김건희는 지금 수사조차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윤석열이 지시한 일은 집행이 안 되는데 김건희가 얘기한 건 집행이 돼요. 윤석열이 예산 따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은 예산이 발정이 안 되는데 네, 네. 김건희가 말 한마디 하면 마음 건강 예산이 막 뻥뻥 생겨. 네. 뭐냐는 거지 이게. 절대 권력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 주간 경향에서 단독으로 나온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한 인터뷰이가 예. 그 대통령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김건희의 행동이나 뭐 발언과 관련해서 아주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분인데 느낌이 있죠. 예. 예. 그 분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하고자 하면 그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사가 관심 갖는 건 100% 여사 위주로 돌아간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래서 공동정권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김건희 정권이에요. 김건희 정권. 단독 정권. 김건희가 주도하는 정권. 김건희가 최상목 끼고 네. 한덕수 끼고 윤석열을 앞세워서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놀이를. 최상목은 김건희한테서 오다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거부권한다, 뭐 거부권한다 이거. 지금 김건희는 윤석열도 날리고 지가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나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네. 조갑제가 그걸 다룬 적이 있어요. 네. 이전에는 그냥 코웃음을 쳤대. 네, 네. 근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걱정스럽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사가 된다 그래도 이렇게 네. 수사를 늦춰놨으니까 그렇죠. 대선 국면 딱 들어갈 때 쟤는 기소도 안 돼요.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출마할 수 있어요. 지금 김건희 출마시키려고 저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상목이나 검찰이? 심우정이나? 아, 너무 끔찍한 상상인데요. 상상입니다, 지금. 네, 너무 끔찍한 상상인데요. 우리 위원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에요. 김건희는. 김건희가 그 가족이 있는지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족이 있는지. 예. 그러니까 전현직 대통령과 뭐 고위공직자는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가족까지 어디까지 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 같고 수사 대상이 되는지. 아, 연임은 안 된다고 시사숙고시네요. 그렇죠. 연임이죠. 근데 법상으로는 그렇죠. 윤석열이 네, 대통령이었단 네. 말이에요. 야, 참 정말 무서운 이 음모론이라고 그냥 치부해 둘 수만은 없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특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게끔 해서 특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와중에 민주당의 특별한 그런 역할들이 네. 좀 가능해진다면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광고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짧게 광고 들어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들 먼저 갑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친구들 사료의 최문원. 박성순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료 하나면 영양제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 우리 좋은 친구들 사료에는 16가지 성분이 들어간 특허받은 물이 들어가는데 이 특허받은 물을 사료에 배합하면 정말 영양이 뛰어난 사료가 만들어져. 이 특허받은 물에 들어간 영양소는 간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눈,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이 풍부한 만큼 사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 우리 사료를 먹고 건강해지고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친구들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사료에 대한 자부심과 더 나은 먹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해. 그렇게 3가지 제품, 고체 샴푸바, 멀티밤, 산책 스프레이가 나왔는데 사료가 속을 다스려 건강하게 해준다면 이 3가지 제품은 어디에 줄까? 우선 3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헤어, 클린, 힐링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고 깨끗이 씻기고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가장 좋아하는 향으로 숨을 쉬고 힐링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정서적인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어. 사료만큼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아로마 테라피 제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사료서부터 출발했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 반려동물들을 위한 다양한 그런 물품들을 다 만드는 종합 반려용품 전문회사로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가운데 있는 요 사료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바람이가 열심히 먹었죠. 요거 아니면 이제 안 먹어요. 네. 미치겠어요 지금.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패드 놀라운 흡수력을 자랑하는 패드입니다. 그냥 물 뭐 1리터 정도는 그냥 다 흡수해버려요. 그 정도로 패드의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 아로마 제품들인데 자 겨울철 강력 추천템입니다.
모든 구매 고객들에게 산책 스프레이를 하나 증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멀티밤. 요거는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강아지 코에다 해주고 또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산책 갔다 들어올 때마다 목욕시킬 때 너무너무 좋은. 뭐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그 절반 가격으로 공구하셔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런 이 세 번째 세트가 저는 공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5분들이 한 15,000원씩만 서로 모으시면은 요거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면은 15,000원에 이거 2개를 가져가는 네네.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해. 그리고 개 주인분이 요거 챙기시면 됩니다. 네. 개 주인분이.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010-7450-6678, 010-7450-6678로 문자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바로 치약입니다. N47 프라치마 치약! 찬물이 무섭다. 뜨거운 것도 피한다. 문제는 당신의 실인이. 성인 15%가 겪고 있다는 실인이의 고통. 당신의 실인이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N47 플라즈마 치약. 우리의 치아 표면은 원래 미세한 구멍이 있고 이 위를 상아질의 보호막이 싸게 되는데 이 보호막이 나이가 들고 칫솔질 등에 의해 손상되면 치아 표면 미세한 구멍이 노출되고 이 구멍으로 연결된 신경 전달관을 통해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가 실인 거죠. 플라즈마 치약의 주성분인 인산칼륨은 빠른 침투력으로 당신의 손상된 치아의 보호막을 칼륨 성분으로 코팅해주고 당신의 시린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거기에 플라즈마 치약은 당신의 미각을 둔화시키는 방부제, 사카린, 계면 활성제가 없는 이른바 산무 시스템으로 당신이 음식의 맛을 더 진하고 잘 느끼게 해줍니다.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잇몸 질환 예방, 치아 미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플라즈마 치약. 쿠팡 판매가 한 개 28,000원, 4개 한 세트에 112,200원이지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특판가로 4개 한 세트를 65,000원에 드립니다. 지금 문자 주문 주세요. 010-5069-7040.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010-5069-7040. N47 플라즈마 치약 핵심은 시린니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인산칼륨을 통해 가지고 이를 코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린 증상을 없애줍니다. 완화가 되기도 하죠.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분들은 완화가 되는 거고 구멍이 작은 분들은 이제 이 코팅만으로도 완전히 시린 증상이 없어집니다. 자, 이 치약 특별한 성분과 기능 때문에 비싼 치약인데 여러분들 지금 싸게 사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5069-7040, 010-5069-7040으로 문자 주문하셔도 됩니다. 이 치약을 사주시면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이성열 대표를 구치소 밖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내에 기일이 잡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민사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 재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010-5069-7040으로 이번 기회에 치약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 이번 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제가 방금 뭐 하나 뜬 걸 봤는데요. 네. 이제 김기현 변호사 아시죠? 최상병 사건 관련해가지고 박정원 대령의 변호인이셨던 김기현 변호사가 검사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검사 시절부터 참여해온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카톡방에서 쫓겨났다라는 글을 저도 어제 그걸 받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학회에서 12.3 비상계엄의 법적 평가보다 마치 국회의 탄핵 남발과 내란 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더 부각하려는 듯한 토론회 홍보, 주체, 움직임이 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좀 편향적인 거 아니냐 우려의 말씀을 했더니 카톡방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야.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 학회가 어떤 학회냐면 주로 검사들로 이루어진 학회입니다. 맞습니다. 검사들이 자기들이 그냥 막 주장을 하면 야 니네 검사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이 안 먹히니까 학회의 탈을 쓰고 한국형사소송법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대부분 검사들과 친검 출신 학자들이 다 거기 포진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형사소송법 관련해가지고 논문을 게재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잘리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반검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학자인 척 했던 사람들의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 겁니다. 언론의 옥석이 가려지고 있고 학회의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법 연구회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데가 이런 문제예요. 데가 문제인 겁니다. 이런 데를 없애버려야 돼. 이런 네. 편향적인 내란 선동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 학회가 주도하는 것을 갖다가.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지만 어쩔 때는 진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하려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아픈 시간들을 주시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과정에서 정말 쓰레기들이 드러나고 있고. 맞아요. 네. 쓰레기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에게 희망의 시간이 또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발 윤석열 없는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된 그런 상황에서 구독자 여러분 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마무리할 줄 몰랐는데 조갑제의 일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탄핵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돼. 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냐? 이재명은 피해자야.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죽기 전에 뭐 옳은 말씀을 갖다 하시네요. 네. 예.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시에 예정돼 있던 제보자 X의 방송도 한 주 더 쉬어갑니다. 아직까지 탄핵이 끝나지 않을 줄 몰랐어요, 정말. 이 시국에 지금 채널A 그 고발사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차마 눈물을 머금고 미룹니다. 오늘은 심야시사 있는 날이니까요. 심야시사에서 화끈하게 또 취재한 것들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에 대한 취재도 있습니다. 저희들 물러갑니다. 이따 심야시사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예.